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두 개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두 번째 프레임은 정적 제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 수사는 권력의 사유화다. 권력 사유화, 정적 제거, 요 두 말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민주당과 더불어 자신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목조목 비판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도 듭니다만은, 거짓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하면은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은 이게 사실이라고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근데 자주 속다가 보면 그걸 믿게 돼버립니다. 이재명도 믿게 될 겁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게 사실로 굳어져 버립니다. 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도 같은 거짓말을 계속 듣다가 보면은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나 공산당처럼 이 선동의 전문가들인 이들이 개발한 거짓말의 몇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은 크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180도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좀 거짓말 하는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한 40~50도 틀어가지고 거짓말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80도로 거짓말을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은 단순 명쾌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다. 이런 수법을 쓰고 있는 게 좌익 그리고 나치인데, 나치는 뭐 사라졌으니까 주로 좌익이 이런 거짓말을 선전선동해 써먹습니다. 이 공산당 세력, 개업투쟁 세력, 총칭해가지고 좌익 세력은 선동으로 정권을 잡는 세력입니다. 선동이 그냥 홍보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전선동해야 합니다. 선전선동이 중지되면은 자전거가 가다가 멈추면 쓰러지듯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단순 명쾌하게 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적 제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문재인이 자신의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2021년 가을에 문재인 치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한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새 거론되는 이름 김만배, 뭡니까, 유동규, 나무, 정영학 등등등 이런 사람들 다 2021년에 수사를 받고 그중에 몇 사람 구속되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시작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양산으로 내려가서 문재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해야 됩니다. 왜 당신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엉터리 수사를 했느냐라고, 그게 번지수를 제대로 짚는 거죠. 그러면 이 수사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선일보 사회부장인 최재혁 기자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이 이재명 제거하려 대장동 수사했다는 건가 하는 제목인데, 최재혁 부장은 지금 검찰 수사는 대선 전과 대선 후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전자는 문재인 검찰이 했고 후자는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이 들어서면서 이 수사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죠. 등장인물은 같은데 결과는 천양지차라는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이 지휘했던 대선 전 수사에서 검찰은 정진상, 김용 근처에도 못 갔다는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했던 유동규 성남 도계공 본부장을 배임죄의 정점에 놓고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기소하는 걸로 일단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덧붙여졌지만은 당시 문재인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최소 661억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를 배임으로 기소할 때 아주 이게 사람들을 혼란시켰습니다. 배임으로 기소하려면은 유동규가 사업을 다 총괄하고 사업의 세세한 부분까지 결제를 해가지고 업자들이 폭리를 보도록 했다는 것인데, 유동규에게 무슨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성남시장으로 올라가야 될 그 배임 혐의를 유동규한테 덮어 씌우니까 이때부터 유동규가 큰일 났다 또는 분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수사를 얼버무리고 정진상, 김용까지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최재혁 사회부장은 이런 아주 절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선 승리에 베팅한 검찰 상층부가 대선 여론 무마용으로 유동규를 일단 배임죄로 걸어넣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선 승리에 검찰이 배팅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이런 적당한 수사에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검찰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유동규 선에서 배임으로 마무리한다는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0.73%포인트 차이로 약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면서부터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대선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유동규 씨가 이제 이 대표 측,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배신감이 커지면서 남욱 씨 등 다른 대장동 사업자들도 돌아서고 이들이 드디어 정진상, 김용과의 유착을 틀어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암호처럼 녹취록에 숨겨져 있던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의 약정, 이 혐의도 남욱, 유동규가 암호와 같은 428억 원의 정체를 설명하면서부터 이게 뇌물 혐의가 드리워져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모든 수사의 방향이 대선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0.73%포인트로 이재명이 이겼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보궐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자신과 민주당을 공동운명체로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표가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끌려와 가지고 이재명 개인 비리를 덮어주는 방탄용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 비리입니다. 어디까지는 이 개인 비리, 성남시장에서 있었던 개인 비리고 전형적인 토착 비리입니다. 토건 사업자와 브로커와 성남시장이 유착돼 가지고 만든 거대한 부패 구조인데, 이건 민주당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이재명이 민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정적 제거용이라고 하는 바람에 공동운명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적 제거용이라는 프레임은 이재명이 자기가 살려고 민주당을 죽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민주당을 죽이는 공당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케 하는 그런 프레임에 민주당이 끌려들여 왔다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으로서 문제는 이재명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등 다른 의혹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상방울 사건은 대장동 사건보다 더 폭발력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등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고 진술한 상태인데, 그 돈을 받은 측이 천안함 폭침 지휘자 2010년 3월 26일 당시 정찰 총국장이던 김명철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철 등에게 800만 달러를 주었다. 김명철은 테러리스트고 대북 제재 대상자고 우리로서는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이자 등에게, 이자가 지휘하는 조직에 800만 달러를 주는데 이재명이 관련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 성격상 국가 반역죄 부분에 해당하고, 이거는 정적 제거용이라는 이 프레임도 먹히지 않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돌이킬 수 없는 벼랑에 서가지고 한 발 더 내딛느냐 마느냐의 그런 결정적 순간에서 그런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아마도 상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터뜨리지 않을까. 그것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동반 추락, 그것도 총선 전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